이게 좀 치료를 하시다 보면 의사로서 좀 허탈하실 때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뭐 당연하죠. 예. 일반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중독을 보는 정신과 의사는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. 그렇습니까? 그 재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중독 치료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좋아지는 거예요. 자, 술 끊자. 그리고 평생 갔다.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은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또 좌절하고 가다가 실수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죠. 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좌절하기 시작하면은 치료자도 견디지 못하고 우리 환자도 견디지 못하죠. 그래서 저는 약간 농담식으로 재발하면 박수를 쳐라. 야, 참 잘했다. 그렇게 얘기해요. 뭐 어떻게 박수 칩니까? 단두박 모임, 단주 모임의 일계명이 뭔가 아셔야 돼요. 뭡니까? 나는 술 앞에 무력했음을,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. 이게 일계명이에요. 이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?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치료의 첫 번째 단계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담배를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끊었거든요. 지금은 이제 가끔 가다가 전자담배를 다시 피게 된 거예요. 아, 스스로가 너무 자책이 되는 거예요. 이게 4년 동안 내가 했는데 안 끊었는데. 피웠던 거를. 아, 왜 자책합니까? 4년이나 끊었는데. 그렇죠. 다시 했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동안 내가 그거 이겨나가는 과정들을 잘 봐야죠. 그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,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. 저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. 근데 제가 좀 도움이 됐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담배 내일도 필 수 있으니까 내일 생각나면 피자.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. 생각나면 오케이 내일도 필 수 있는 거니까 내일 피자. 내일로 미뤘거든요 그거를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끊게 되더라고요. 중독 분야 정신과 의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상당히, 괜찮습니다. 상당히 훌륭한 방법입니다. 오늘 하루만 살자. 이게 중독의 기본입니다. 너무 길게 생각하면 힘들잖아요. 오늘 하루면 술 안 마시면 돼. 오늘 하루면 도박 안 하면 돼. 이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 1년, 하루. 10년이 되는 것이죠. 예. 우리가 도박하면 나쁜 사람, 뭐 이상한 사람, 뭐 의지 박약자 뭐 이렇게 말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들이죠. 가족들이죠. 공동 의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게 빠지기가 쉽습니다. 도박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의 모든 기분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? 남편이 술 마셨나? 도박했나?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. 생활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.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. 첫째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. 아, 근데 그게 될까요? 이 하지 말라는 말을.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? 안 듣죠. 효과가 있었어? 없죠. 없는데 왜 해? 있으면 해야죠.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관계가 단절됩니다. 그래서 가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이 중독자에 관심 갖지 말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는 뜻이에요. 내 스스로에게. 홀로 선 자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어요. 우선 내가 홀로 써야 돼요. 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?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.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면 돈을 갚아주잖아요.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. 하든지 말든지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. 그건 저 사람의 문제예요.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책임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. 도박 중독자들을 집단 치료할 때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쥐에게 마약을 주입합니다. 그러다가 놀랍게도 한 4마리의 쥐가 있으면 한 마리는 나중에 마약을 먹지 않습니다. 어떤 쥐일까요? 대장 노릇을 하는 쥐입니다. 리더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마약을 접하는 시간이 줄기 시작합니다. 이 사회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. 이 사람이 본성을 회복하고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그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 가족들의 역할일 것입니다.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단순히 뭐 도박 중독 뭐 이런 중독이 아니라 온통 어떻게 보면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요즘 그 진짜 유튜브 예, 특히 숏폼 이 숏폼에 대한 이 중독에 관한 얘기도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. 잠자려고 잠깐 켰는데 아침 해를 예, 보게 된다거나 그 무슨 질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? 네. 그냥 보세요, 그냥.
그냥 봐요? 네. 뭐 해결책이 쉽게 나왔네요. 지금 다들 그래 나도 그래. 그냥 보라고? 이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네. 이게 진리병으로 볼 때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. 단순히 많이 본다, 많이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. 뭡니까? 그럼 아이가 게임을 몇 시간 하면 중독이에요. 그런 기준이 있어요? 없습니다. 이렇게 많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상에 지장이 있는가 그 문제예요. 예를 들면 숏폼 막 재밌잖아요. 네. 많이 봐. 재석 씨가 그게 중독돼가지고 막 하루 종일 그거 보다가 녹화로 일상을 와야 못해, 되는데 일상을 못해, 오지를 일상. 못해. 네. 유퀴즈 녹화를 못 왔어. 이거는 심각한 거죠. 그거는 문제 중독이에요. 그러나 그걸 다 하면서 내가 일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. 그거는 뭐 병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물질은 아니란 뜻이죠. 숏폼이라는 것 자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. 그렇죠. 문제는 그걸로만 도파민이 올라간다. 다른 것으로서는 도파민이 올릴 수 없어. 이렇게 되면 인생이 이제 피곤해지죠. 그건 인생이 피곤해져. 그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도파민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을까요? 그 도파민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하죠. 도파민은 중독되는 거 아닙니다. 도파민 무슨 죄가 있습니까?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자극 추구적인 성향을 가진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 사회가 지난 100년 동안 받을 자극을 이제는 1년 만에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.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는 자극적인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도파민이 균형을 잃게 되고 중독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.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?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만을 바랍니다. 성숙하다는 것은 이 지연 보상, 나중에 보상이 오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.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. 내가 힘들어도 나를 조절하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상을 더 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까 그 쇼핑 중독을 쇼핑 중독. 중독을 네. 얘기하셨잖아요. 제가 사실 이거는 좀 용기 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안 그런데 한참 물건을 사서 집에 오잖아요. 그 물건을 안 써요.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. 요건 조금 위험한 건데. 근데 가져왔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죠.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제가 나는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카드로 결제를 하고 집에 가져와요. 기쁜 마음으로. 그리고 걸어놔요. 그리고 입질 않아요.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, 사실은. 그 당시에는 한참 쇼핑 중독이지 않았을까. 그런 사는데 중독된 분들은 사는 행위 자체가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. 그걸 살 때 좀 전에 말했듯이 딴 데서는 대접을 못 받지만 거기 가면 쭉 대접을 받아. 기분이 좋아지죠. 살 수 있다는 자체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. 우리가 뭔가를 두고 있을 때 예정될 때 도파민이 올라가거든요. 그것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. 막상 사고 나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.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쇼핑 중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우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다른 걸 해도 재미가 없고 이런 문제가 숨겨져 있는 그럴 거예요. 수 있겠네. 그러니까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된다.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나의 그 어떤 마음속의 허함과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로 이렇게 채워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독의 길로 좀 가는. 예. 그럼 교수님은 어떨 때가 가장 즐거우세요? 평소에? 항상 즐거운데요. 진짜요? 교수님.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아니 저보다 너무 바로 오버랩으로 얘기하시니까 아니 네. 저보다는 훨씬 인생 선배님이시지만 항상 즐거운데요 하는 그 표정이 전혀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. 우리가 행복이라는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죠. 그렇죠.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늘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. 이걸 행복이라고 믿게 되면 우린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아야 되죠.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는 순간도 참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작은 행복들이 숨어 있잖아요. 그걸 통해서 도파민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우리 소확행 얘기 많이 했잖아요. 예. 그런 게 잔잔한 행복이라는 것이지. 우리가 막 마약이나 뭐 술이나 도박했듯이 빵 도파민이 막 1000, 2000 올라가가지고 기분이 좋아진다. 그거는 일시적인 쾌감일 뿐이죠.